미숙아, 저는 두껍게 붙이지 말고 얇게 붙여. 나물도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런데 작년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나? 새벽 4시부터 추석 준비를 시작한 58세 김미숙에게 82세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반복된 이런 일상 속에서 미숙은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미숙, 하루 종일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며 한계에 다다른 그녀에게 남편이 던진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거든요. 과연 30년 시집살이의 마지막 날, 미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여보, 그렇게 힘들면 이혼하자. 남편의 이 한마디가 김미숙의 58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해방시켜 놓았죠. 평생을 참고 살아온 결혼 생활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미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결혼 반지를 빼서 남편에게 던져주며 만세 삼창을 외쳤습니다. 만세, 만세, 만세.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이에요. 58세 아줌마가 이혼 통보를 받고 기뻐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미숙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사실 미숙은 몇 년 전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정말 행복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2024년 추석, 평생 잊지 못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미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절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해온 일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내 인생에서 나만을 위한 시간은 언제 올까? 82세가 된 시어머니는 여전히 며느리를 세댁대하듯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방에서 나와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죠. 미숙아, 저는 두껍게 붙이지 말고 얇게 부려. 나물도 간을 너무 세게 하지 마. 그런데 작년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뭘 잘못했나?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전 부치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집에서 뭐라고 할 거라고 걱정까지 했죠. 미숙은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은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죠. 마치 마지막 의무를 다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명절 준비는 온전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60세가 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허리 아프다고 하면 그냥 참으라고 했고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했어요. 정말 바쁜 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남편을 보니 미숙은 또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었나, 그동안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있었나 싶었죠. 오전 10시쯤 첫째 아들 민수가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할머니도 안녕하세요. 민수는 의사가 된 32세 청년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며느리와 함께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는 손자와 손자 며느리에게는 한없이 다정했습니다. 어서 와라, 민수야. 추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며느리 미숙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보며
미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30년 전에는 저런 대접을 받았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점심때가 되자 둘째 딸 은혜도 도착했습니다. 29세 회사원인 은혜는 아직 미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안녕하세요. 명절 준비 많이 힘드셨죠? 은혜만은 엄마의 고생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숙은 딸이 더 예뻤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은혜에게도 잔소리를 늘어놓았죠. 은혜야, 너도 이제 30이 다 돼가는데 언제 결혼할 거니? 요즘 여자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탈이야. 남자가 먼저 다가와야 하는데 너무 도도한 것 같아. 은혜는 그냥 웃으며 넘어갔지만 미숙은 속이 상했어요. 딸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친척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부부와 그 자녀들이었어요. 총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미숙은 혼자서 모든 사람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밥 더 드릴까요? 국물이 좀 짜나요? 반찬 더 가져다 드릴게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미숙의 고생은 당연하다는 듯 대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친척은 미숙에게 이런 말까지 했어요. 며느리 노릇 참 잘하네.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미숙은 그 말 속에 숨은 뜻을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 같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야. 30년을 해도 늘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밥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다니.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거였죠.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옛날 며느리들과는 다르지. 이런 말들이 오가는 걸 들으며 미숙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참았습니다. 명절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58세가 된 지금까지도 세댁 취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에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혼자 다 해야 했죠. 손자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세댁은 쉬어라. 미숙이가 하면 돼. 결국 미숙은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 식사 준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어요. 미숙은 정말 지쳤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만 토로했어요.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탈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이 말을 들은 미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994년 봄, 28세의 미숙은 연애 3년 만에 2살 위인 정호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정호는 회사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된 유망한 직장인이었어요. 미숙도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하는 당당한 직장 여성이었죠. 둘은 서로를 사랑했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첫 번째 시련은 시어머니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얌전하고 순종적이며 시댁을 우선시하는 여자를 원했죠. 그런데 미숙은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이분이 미숙입니다. 정호가 소개하자 시어머니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대학까지 나와서 은행에서 일한다며.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서는 것 같은데 우리 집 며느리는 가정을 우선시해야 해. 그때 미숙은 시어머니의 눈빛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아챘어요.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될 거구나. 미숙은 당황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정호는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미숙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그때부터 미숙은 알았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결정했어요. 미숙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죠. 이건 너무 화려하다. 며느리가 이런 걸 입으면 안 돼. 저건 너무 비싸다. 검소하게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끝이 없었어요. 심지어 결혼식 하객 명단까지 검토했습니다. 미숙의 대학 동기들 중에 너무 활발해 보이는 친구들은 초대하지 말라고 했죠.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말이에요. 특히 미숙의 절친한 친구 순자는 시어머니가 가장 싫어했어요. 너무 당당하고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였죠. 그런 친구와 어울리면 며느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며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미숙은 점점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미숙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앞으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거든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미숙의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지 마라. 신부답게 조용히 해라. 하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고개를 너무 높이 들지 마라. 이런 지시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미숙은 시댁에서 살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며느리가 시댁에서 사는 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미숙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한 집에서 사는 건 상상보다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저녁에 자는 시간까지 모든 게 통제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아침 식사 준비는 며느리가 해야 한다. 시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면 안 된다. 이런 규칙들이 하나씩 생겨났어요. 심지어 화장실 사용 시간까지 제한했죠. 너무 오래 있으면 뭐 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말이에요. 미숙은 은행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야. 가정에 충실해야지. 결국 미숙은 결혼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그날 미숙은 사표를 내고 집에 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집에만 있게 된 미숙은 더욱 시어머니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됐어요. 며느리가 너무 자주 나다니면 안 돼.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배워. 미숙은 하루 종일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답답해서 나가고 싶어도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정호에게 하소연해도 소용없었죠.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좀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미숙이 아이를 가지면서부터는 육아 방식까지 간섭받았습니다. 첫째 민수를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을 낳아야 우리 집 며느리 대접을 받는다. 딸을 낳으면 어쩔 거냐? 다행히 민수는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죠.
아기 기저귀 갈아주는 법부터 이유식 만드는 법까지 모든 걸 지시했어요. 미숙은 아기 엄마가 되어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한 건 밤에 아기가 울어도 미숙 혼자 달래야 한다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잠을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아기를 데리고 거실로 나가서 재워야 했죠. 신생아를 키우는 산후조리 기간에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이런 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태어나고 2년 후 미숙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은혜가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죠. 딸은 별로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로 좋겠는데 왜 딸을 낳았냐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딸이 더 예뻤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해서 마음대로 키울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딸만큼은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손녀에게도 간섭했거든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미숙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밥 먹이고 시어머니 아침 준비하고 정호 출근 준비시키고 그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저녁에는 정호가 퇴근하면 또 저녁 준비를 해야 했죠. 미숙은 정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시켜라. 이유식도 제대로 못 만드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미숙은 아이들 앞에서 혼나는 게 싫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더욱 참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플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밤새 간병하면서도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해야 했죠. 시어머니는 아픈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잠을 못 잤다며 투정을 부렸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도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했죠.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새로운 갈등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교육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했거든요. 학원은 어디로 보낼 거냐? 성적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민수는 의사가 돼야 해. 시어머니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미숙은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었죠. 결국 민수는 어린 나이부터 여러 학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이것저것 시켰죠. 미숙은 아이들이 불쌍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한 건 아이들이 점점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얌전하다가 엄마 앞에서만 떼를 쓰고 울고 그랬죠. 미숙은 아이들에게 나쁜 엄마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생활이 10년 넘게 계속됐어요. 미숙은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죠. 가끔 친구 순자가 연락을 했어요. 미숙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얼굴 보자. 하지만 시어머니가 싫어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며느리가 너무 자주 나다니면 안 돼. 미숙은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날 기회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습니다. 오직 집안에서만 살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래 여자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죠. 정호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미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뒤로 후퇴한 느낌이었어요. 결혼 전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수가 중학생이 되자 시어머니는 더욱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특목고에 보내야 한다며
사교육비도 늘렸어요. 미숙은 가계 부담이 걱정됐지만 말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결정한 일에 반대할 수 없었거든요. 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자아이라고 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며 온갖 학원을 보냈습니다. 미숙은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생활 속에서 미숙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의욕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것도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정신과에 간다는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하냐며 반대했어요. 미숙은 혼자서 견뎌내야 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곤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해야 했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어요. 가끔 정호에게 자신의 상태를 말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냥 마음가짐을 바꿔라.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좀 이해해라. 이런 말만 돌아왔죠. 약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자신만의 시간도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죠. 미숙은 때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어요. 이혼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미숙은 50대에 접어들었어요. 민수는 의대에 진학했고 은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성공한 건 다행이었지만 미숙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아니, 더욱 지쳐 있었죠. 50대가 되니까 체력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죠.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더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민수가 의대를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반대했죠. 의사 며느리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워낙 좋아해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민수 부부는 병원 근처에 집을 얻어 따로 살게 됐어요. 미숙은 아들이 독립하는 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손자가 멀어진다며 불만이 많았죠.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겨서 나갔다며 미숙을 탓했어요. 미숙은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수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매주 와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작 민수가 오면 미숙에게 이것저것 시키면서 손자 앞에서 며느리 흉을 봤어요. 너희 엄마는 정말 답답해. 나이가 들수록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 민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색해했지만 할머니 앞에서 엄마를 두둔하지는 못했어요. 은혜도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직해서 혼자 살림을 차렸어요. 회사가 멀어서 통근이 힘들다며 원룸을 얻었죠. 미숙은 딸이 독립하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혼자 살면 남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걱정했죠.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런가 봐.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결국 집에는 미숙과 정호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자 미숙은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았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시어머니의 관심도 온전히 미숙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손자들에게 쏟았던 관심이 이제는 며느리 감시에 쓰였어요. 미숙의 하루 일과를 일일이 체크했죠. 몇 시에 일어났는지, 뭘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미숙이 화장실에 오래 있어도 뭐 하는지 의심했죠.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힐 일이 많아졌어요. 미숙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 나갈 곳도 없었죠. 마스크를 쓰고 잠깐 산책이라도 다녀오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요즘 밖이 얼마나 위험한데 집에만 있어라. 그때 친구 순자가 연락을 했어요. 미숙아, 나 미용실 차렸어. 일손이 부족한데 와서 도와줄 수 있니? 순자는 오랜 친구였어요. 결혼 전에는 자주 만났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뜸했죠. 미숙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반대했습니다. 며느리가 남의 집 일을 왜 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밖에서 일하나? 창피한 일이야.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머리 만지는 일이 얼마나 더러운데. 미숙은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거든요. 정호에게 말해봐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가 싫어하시는데 굳이 할 필요 있나?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 정호는 아내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숙이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모르고 있었죠. 그 후 몇 년간 미숙은 더욱 위축됐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시어머니 눈치만 보며 살았죠. 때로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거울을 보면 늙고 지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예전에는 그래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시들어버린 아줌마였죠. 80세가 넘은 시어머니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야 했고 약도 많이 드셔야 했어요. 당연히 간병은 미숙의 몫이었죠. 정호는 직장 때문에 바쁘다며 도와주지 않았어요. 미숙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부터 약 챙겨드리는 것까지 모든 게 미숙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더욱 까다로워졌죠. 미숙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나? 답답해서 미치겠다. 병원에서도 간병인 취급을 받았어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미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보는 거였죠. 미숙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5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이런 생활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2024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벌써부터 걱정이 됐어요. 매년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거든요. 며느리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추석 3일 전부터 장보기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지시만 했죠. 고기는 어느 정육점에서 사라. 나물은 어떤 걸로 준비해라. 전은 몇 가지나 부칠 거냐? 미숙은 메모지에 적으며 따라다녔어요. 58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장을 보러 가는 것조차 혼자 결정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가서 하나하나 검토했거든요. 이 고기는 너무 비싸다. 저걸로 바꿔라. 채소도 더 싱싱한 걸로 골라라. 전 부칠 생선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걸로 골라야 한다고 했어요. 미숙은 장보기만으로도 지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이좋게 장보는 것 같았겠지만 실제로는 감시와 통제였죠. 추석 전날 밤 미숙은 거의 밤을 샜어요. 전 반죽을 만들고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죠.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나와서 확인했어요. 반죽이 너무 되다. 물을 좀 더 넣어라. 나물은 너무 크게 썰었다. 다시 썰어라.
고기 재우는 양념도 맛이 이상하다. 다시 해라. 미숙은 지시에 따라 다시 하고 또 다시 했습니다. 정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밤새 일하는 것도 모르는 듯 했죠. 가끔 부엌에 와서 뭔가 집어먹고는 다시 나갔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미숙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어요.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30년 동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뭘 기대하겠어요. 추석 당일 새벽 4시 미숙은 알람 없이도 일어났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부엌에 가서 전 부치기를 시작했죠. 호박전, 동태전, 고기전. 여러 가지 전을 부쳐야 했어요. 기름 튀는 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6시쯤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어요. 벌써 일어나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전이 너무 두껍다. 얇게 부려야 바삭바삭하지. 미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미 반 정도 부쳐놨는데 다시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했어요. 작년보다 맛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졌나? 기름도 너무 많이 썼다.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미숙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전 9시쯤 민수 부부가 도착했어요. 할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준비 많이 힘드셨죠? 민수의 아내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 며느리에게는 다정했어요. 고생했다. 앉아서 쉬어라. 그런데 미숙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죠. 미숙아, 상 차리는 거 도와달라. 설거지도 해야 하고. 미숙은 묵묵히 일했어요. 손자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렸죠. 새댁은 쉬어라. 미숙이가 하면 돼. 10시쯤 은혜도 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혜는 늘 엄마 편이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상 차리는 것도 함께 했죠. 시어머니는 은혜에게도 잔소리했어요. 은혜야, 넌 언제 결혼할 거니?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데. 좋은 남자 소개해 줄까? 은혜는 웃으며 넘어갔지만 미숙은 마음이 아팠어요. 딸에게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점심 준비가 한창일 때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동생 부부와 조카들이었어요. 모두 10명이 넘었죠. 집안이 갑자기 북적거렸어요. 미숙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손님들 차 준비하고 과일 깎아드리고 쉴 틈이 없었어요. 점심 식사가 시작되자 미숙은 밥 퍼주고 국 떠주고 반찬 가져다주고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죠. 자신은 제대로 앉아서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밥도 제대로 못해서 걱정이야. 30년을 해도 늘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 매일 밥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평가를 받다니.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기분이었죠.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런가 봐. 옛날 며느리들과는 다르더라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는데. 미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화가 나면서도 부끄러웠죠.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명절날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내내 미숙은 설거지와 뒷정리에 매달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자 며느리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어머니가 또 말렸죠. 새댁은 쉬어라. 미숙이가 알아서 할 거야. 미숙은 혼자서 모든 설거지를 했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퉁퉁 부었죠. 58세 나이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호는 친척들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며 회사 자랑이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미숙이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도 모르는 채 말이에요. 저녁 식사 준비도 다시 시작됐어요. 남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친척들이 아직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정말 지쳤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죠. 젊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탈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 그러는데. 이 말을 들은 미숙의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이 떠나고 나서야 미숙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뒷정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다른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은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지적질만 했죠.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다시 해라. 바닥도 닦아야 하고 상도 다시 정리해야 해.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죠. 그러면 또 뭐라고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정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채로 말이죠. 야, 맥주 좀 더 가져와. 친척들이 더 마시겠다는데. 미숙은 정말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는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술만 찾다니. 여보, 나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자 정호가 짜증을 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 설거지가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이 말을 들은 순간 미숙은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매일 이런 일을 해왔는데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니.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미숙은 방에 들어가서 쓰러지듯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손가락 끝은 찬물에 불어서 쭈글쭈글해졌고 어깨와 목은 굳어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28살에 결혼할 때는 그래도 예뻤는데. 그때 정호가 들어왔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다. 그런데 어머니가 좀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나? 정호는 아내의 고생은 모르고 어머니 기분만 걱정했어요. 미숙은 정말 화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식이었어요. 아내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미숙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도와줘. 시어머니도 이제 그만 좀 해달라고 말해줘. 나도 사람이야. 58세가 되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정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이혼하자. 미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위로 한마디 없이 이혼을 제안하다니. 그것도 자신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말이에요. 정호는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들면 나가서 살아. 나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거든.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셔서 나를 키우셨는데. 너도 이해해야지. 이 말을 들은 미숙은 정말 허탈했어요.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도 어머니 편이었죠. 미숙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지껏 이 사람을 위해 뭘 했나 싶었어요. 청춘도 꿈도 다 포기하고 오직 이 남자와 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호는 미숙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어요. 왜 웃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동안 쌓인 분노와 실망이 한 번에 터져 나왔죠.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고 싶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희생했어요. 그때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는 당황했어요. 부모님이 이혼 이야기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정호는 단호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려면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해. 그게 싫으면 나가면 돼. 미숙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자신은 어머니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걸.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숙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 웃기 시작했죠. 정호와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왜 웃으세요? 하지만 미숙은 계속 웃었어요. 정말 우스웠거든요. 평생을 이런 사람과 살았다는 게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는 게. 미숙은 정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결혼 30년 만에 정말 좋은 말씀하시네요. 좋아요. 이혼합시다. 정호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겁주려고 한 말인데 아내가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야, 진짜로 하는 거야. 농담이잖아. 내가 언제 진짜로 이혼하자고 했어. 하지만 미숙은 진지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정말 이혼해요. 당신이 먼저 제안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끼고 있던 반지였어요.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빠졌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말이에요. 미숙은 그 반지를 정호에게 던져줬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어요. 만세, 만세, 만세. 정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미숙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야, 미숙아. 정신 차려. 우리 수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민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도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민수야, 엄마가 정말 행복한 거 언제 봤니? 할머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살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가 이렇게 시끄럽나? 이게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만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미숙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봤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28살에 이 집에 와서 58살이 될 때까지 30년을 살았죠.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어른에게 어떻게 말하는 거야?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냈죠. 82세가 되도록 며느리를 하인 부리듯 하시는 게 맞나요? 저도 대학 나온 사람이고 사회생활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30년 동안 세댁 취급을 받아야 했을까요? 저도 꿈이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포기하고 이 집만을 위해 살았죠.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봤다. 우리 집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평생 동안 돌봐준 은혜도 모르고. 하지만 미숙은 이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죠. 시어머니,
이제 저 없이 사세요. 정호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동안은 어머니 편만 들었으니까 이제 직접 모셔보세요. 정호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수가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럴 필요 있어. 하지만 미숙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잖아요. 은혜도 뛰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미숙은 딸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은혜야, 엄마가 드디어 자유로워졌어. 앞으로는 엄마 인생을 살아볼 거야. 엄마가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은 정말 소란스러웠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고 정호는 당황하고 아이들은 어쩔 줄 몰라 했죠. 하지만 미숙은 처음으로 홀가분했어요. 결혼 이후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죠.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30년 동안 돌봐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밤 미숙은 처음으로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꿈에서 28살 때의 자신을 만났어요. 그때 그 당당하고 밝았던 모습에 자신이 말했죠. 이제야 나를 찾았구나.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미숙은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그녀를 움직였거든요. 일단 친구 순자에게 연락을 했죠. 순자야, 나 정말 이혼하기로 했어. 그때 미용실 일 제안했잖아. 아직 가능할까? 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미숙이 이혼을 결정하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이야? 무슨 일이야? 그렇게 참고 살던 내가. 미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순자는 화를 냈죠.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여태까지 참았다고. 진작 나왔어야지. 미용실 일은 당연히 환영이야. 언제든 와. 친구의 따뜻한 지지를 받은 순간 미숙은 눈물이 났어요. 이런 마음을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순자의 지지를 받은 미숙은 용기를 냈어요. 일단 살 곳부터 구해야 했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집을 찾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크지 않아도 되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을 찾았어요. 드디어 찾은 원룸은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미숙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니까요. 그 작은 방에서 미숙은 처음으로 자유롭게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혼 절차도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있었지만 미숙은 욕심내지 않았어요. 그냥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변호사는 미숙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거든요. 정호는 처음에 이혼을 말렸어요. 다시 생각해보자.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고.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죠.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지금까지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정호는 그제야 아내가 정말 떠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시어머니도 미숙을 붙잡으려 했어요. 며느리가 어디를 가서 살겠다고 그러나. 돌아와라.
하지만 미숙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세상을 맛봤거든요. 자유롭게 일어나고 자유롭게 잠들고 자유롭게 밥을 먹는 것. 이런 당연한 일들이 미숙에게는 행복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미용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미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직원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재밌었죠. 평생 집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졌죠. 손님들도 미숙을 좋아했어요. 친절하고 세심해서 말이에요. 특히 미숙과 비슷한 나이의 여성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았거든요. 미숙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신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순자는 미숙의 변화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야, 너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미숙은 정말 달라졌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죠. 그동안 눌러두었던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달라 보일 수가 있나 싶었죠. 화장도 다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립스틱도 다시 발라보고 예쁜 옷도 사입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어요. 민수는 처음에 걱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미숙은 괜찮다고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거 언제 봤니? 결혼 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야 엄마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사셔야죠. 딸의 지지를 받은 미숙은 더욱 당당해졌어요. 미숙은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요가 선생님은 미숙에게 말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던 긴장이 풀리고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 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어요. 순자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갔죠. 58세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여행을 한 거예요. 바다를 보며 미숙은 생각했어요. 왜 이런 걸 이제야 해보나. 평생 뭘 했나 싶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속 미숙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정호는 가끔 연락을 해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어머니도 많이 아프시고 나도 힘들다.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미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런 생활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충분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없이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아들에게 투정을 부렸죠. 며느리가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이야. 밥도 제대로 못 먹겠어.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그런 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미숙은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한 거죠. 그날 미숙은 친구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했어요. 58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겠다고. 이제 미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며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정신적으로도 자유로워졌죠. 가끔 힘들 때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었거든요. 미숙은 이제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미용실 일에 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어서 학원에도 다니기 시작했죠. 59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같이 수업 듣는 젊은 친구들도 미숙을 좋아했어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 격려도 해줬거든요. 미숙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50대든 60대든 절대 늦지 않다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용기를 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좋다고 답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